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함께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인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자문 인력 시험은 실질적으로 펀드 투자 권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펀드 투자 권유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펀드에 관련된 실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펀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물론이거니와 펀드 투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상담할 때 뭐 주의사항이나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요. 저희 자격증은 총 이제 1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세 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과목별로 괄학은 50점이에요. 그래서 50% 이상 득점을 하셔야 되고 합격점이 70점인데요. 70%이기 때문에 120문항에 70%, 그래서 과목별로 50점을 넘으시고 84문항을 이제 맞추시게 되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합격 기준이 조금 높지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펀드 투자하시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을 총괄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여러분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과목이 크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과목이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펀드 일반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 일반은 글자 그대로 펀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과목인데요. 총 이제 출제되는 문항은 70문항이 출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과목은 파생상품 펀드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 학습을 하시면서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지금 파생상품 펀드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파생형 펀드해서 간략하게 카테고리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목 이름은 파생상품 펀드해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제 펀드 이런 집중적인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항은 지금 이제 30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는 역시 부동산에 관련된 펀드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적인 개념부터 뭐 투자 방법, 컨설팅까지 총체적으로 좀 이제 다루고 있는데 문항은 이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문항, 30문항, 20문항에서 총 이제 1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과목별 괄학은 지금 제가 앞에 써드린 이 세 과목별로 괄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펀드 일반에서는 첫 번째 과목이 법규예요. 법규. 법규는 우리 펀드를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자본시장법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학습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법규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뒤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규를 얼마나 좀 잘 정리해 두시느냐가 이 과목에서 또 중요한 전체적인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문항수도 적지 않아요. 15문제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법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챕터에서 15문제니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직무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직무윤리는 이제 우리 자격증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윤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자자 분쟁과 관련돼서 분쟁 사례라든지 아니면 분쟁에 대한 어떤 그 뭐 해결이라든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특이하게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것들, 자금 세탁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문항수는 약 17문제 정도 출제가 될 예정인데요. 직무윤리에서 보통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투자자 분쟁 예방에서는 이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이제 요 자격증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른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공통적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준비하시면서 한 번만 공부해 두시면 연속해서 다른 자격증 취득하실 때 상대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우리 펀드 영업 실무라는 과목이에요. 펀드 영업 실무는 글자 그대로 펀드가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고객들한테 이제 팔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환매를 하거나 이럴 때 기준 가격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세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제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영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교재 개정에서 세금 부분을 별도의 과목으로 빼서 세금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뭐 다른 금융 자격증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세금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펀드의 구성과 이해예요. 그래서 펀드의 구성과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제 그 공시 자체는 합쳐서 18문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과목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펀드의 구성의 이해 1하고 2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합쳐서 18문제지만 통상적으로는 펀드 구성의 2에서 이제 보통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구성의 2의 2에서 보통 한 8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펀드 구성의 2의 1에서는 주로 증권 펀드죠.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기본적인 펀드 일반에서 전반적인 펀드들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 펀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권 펀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로 1에 다루어지고 있고 2에서는 증권 펀드가 아닌 파생상품 펀드라든지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죠. 펀드처럼 집합해서 운영하진 않지만 자산을 맡겨서 운영한다는 데서는 공통점이 있는 상품인데요. 이런 신탁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특정 금전 신탁, 연금 신탁, 금전 채권 신탁, 뭐 부동산 관련 신탁 이런 이제 재산 신탁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파생상품 펀드라고 하는 거는 2과목에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거는 3과목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뒤에 과목들을 학습하시고 나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이제 그 챕터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목이 뭐냐면 펀드의 운용 평가인데요. 이것도 나눠져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펀드의 운용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의 평가라고 하는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지금 10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의 운용에서 보통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펀드 평가에서 보통 한 4문제 정도. 그래서 펀드의 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권 펀드에서 투자 대상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주식 투자 방법,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요. 또 이제 주식하고 또 동일하게 중요한 거 있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들, 채권의 이자 지급 방법, 그다음에 채권 운용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펀드 운용에서 다뤄지니까 이름은 펀드 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인 주식 채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맨 끝에 가서 이제 운용 전략이 일부 다루어지게 됩니다. 펀드 평가는 이렇게 고객들한테 투자 권유를 하시기 위해서 펀드를 평가하셔야 되는데 평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프로세스별로 저희가 양적 평가라고 하면 뭐 저희가 수익률은 어떤지 위험은 어떤지 수익과 위험을 같이 보는 위험 조정 성과라는 것이 있죠. 뭐 샤프 지수, 젠센의 알파 지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위험 조정 성과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요. 또 질적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운용 성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든지 운용자나 운용회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4문제 정도 다루어져서 총 7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학습을 실제로 해보시게 되면 2과목이나 3과목이 재미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것들도 좀 배우는 느낌도 나고 여기는 법규에 윤리에 뭐 굉장히 좀 지겨운 것들도 있고 암기도 하셔야 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가 7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미는 2과목, 3과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붙고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1과목이에요. 그리고 1과목을 충실하게 학습하시게 되면 2과목, 3과목 공부하실 때 마찬가지로 다 법규들이 따로따로 쪼개져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 과목으로 1과목은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생상품 펀드인데요. 파생상품 펀드도 법규가 있어요. 이 법규는 자본시장법에서 우리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셨다면 그중에서 파생상품에 관련된 것만 따로 뽑아서 파생상품 펀드 법규로 저희가 따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에요. 얘도 이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보시면 요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목은 내용은 작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파생상품 펀드의 영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얘는 앞쪽에 우리 영업 실무랑 비슷한 과목이죠. 그래서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파생상품 펀드들의 종류라든지 뭐 상품 연계, 금리 연계, 환율 연계, 멀티 에셋 뿐만 아니라 뭐 시장 중립형 펀드의 구조화형 시스템 이런 다양한 어떤 영업에 관련된 것들이 펀드의 특성과 연계돼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출제 문항은 지금 이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역시 출제 문항 자체는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과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이것도 이제 펀드의 어떤 그 투자 및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투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세 개로 좀 쪼개질 것 같아요. 투자 1이 있고요. 투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토탈 12문제가 출제된다라고 공시는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위에서 지금 투자 1에서는 뭘 하시게 되냐면 선물, 옵션, 스왑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생상품 공부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겠죠. 선물의 개념들, 그 선물이 뭐고, 선물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선물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들, 뭐 투기 거래, 해지 거래, 차익 거래 이런 거래들의 유형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옵션도 마찬가지로 옵션의 개념, 콜옵션, 풋옵션의 구분, 그 다음에 그 옵션들을 합성한 스프레드라는 게 나와요. 무슨 뭐 불 스프레드, 백 스프레드, 뭐 그 레이쇼 버티칼 뭐 이런 다양한 스프레드들에 대한 개념들, 민감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스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러 개 스왑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금리 스왑,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통화 스왑이라는 개념인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대상 자산들에 대한 학습이 우리 파생상품 펀드 투자 1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통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개 나누어서 이제 3문제씩인데 우리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에서는 우리가 파생 결합증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우리 파생상품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권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우리 이제 넉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수익 구조 옵션과 리버스 컨버터블이라고 하는 수익 구조 옵션이 이제 다루어지게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뭐 경로를 추적하거나 시간에 따라거나 아니면 다중변수거나 이런 다양한 이색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색 옵션들은 이름과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수익 구조가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투자 수익 구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잘 학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도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얘가 이제 파생 결합증권에 투자를 하는지 파생 결합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면 발행사가 있을 거고 운용사가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펀드가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할 때 그 운용사는 어떤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지 또 이런 파생상품 펀드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어떤 리스크들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합쳐서 지금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법규가 있어요. 이 법규는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규가 일부 다루어지게 되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겠죠. 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법규들이 함께 조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예를 들면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한다거나 뭐 권리를 분석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각각의 부동산 펀드들에 대한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통상 우리가 8문제가 출제가 되죠. 6문제인가요? 6문제. 6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요.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기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투자 기법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리스크는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들을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투자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리스크에서 3문제. 그래서 합해서 지금 이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총 120문항이고요. 여러분이 전반적인 펀드에 대한 내용들,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내용들, 부동산 펀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학습하시게 되고 저는 그 중에서 1과목과 2과목 그래서 이제 펀드 일반과 파생상품 펀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7일 날
첫 번째 시험이 치루어지게 되고요. 7월 9일, 12월 11일 해서 세 번의 지금 이제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나 저희 와우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뭐 금융 자격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와우패스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검증받은 전통이 있는 이제 금융 교육 회사이고요. 뭐 저를 뺀 뭐 나머지 모든 우리 교수님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강의해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내셔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의 어떤 기쁨을 맛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금융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분이 이런 정도의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마음 먹은 거 저희랑 같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